영국인 교장이 맛본 한국 도시락 카타르 왕실에까지 입소문 나며 학교 급식 혁명으로 한국과 중동의 맛있는 만남,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슈 하켄스입니다. 카타르 도하에 있는 명문 국제학교의 교장으로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고 있는 영국인입니다. 이곳 카타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학생들의 식습관만큼은 여전히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고 있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에 교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강렬한 카타르의 정오, 학생들은 대부분 에어컨이 시원한 실내 식당에서 햄버거와 핫도그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야외 벤치에 앉아있는 동양인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작은 상자를 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음식이니? 그 학생은 해람이라는 이름의 한국 소녀였습니다. 해람은 정갈하게 담긴 도시락을 보여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한국 도시락입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준비해 주세요. 김치볶음밥과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에요. 단정하게 구분된 칸마다 색색의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색, 녹색, 갈색, 노란색. 마치 팔레트처럼 다양한 색상의 음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서양식 도시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맛을 보고 싶으시면 드셔보세요. 해람이 말했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젓가락을 빌려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 약간의 매콤함과 은은한 향신료의 조화. 이런 맛을 어떻게 도시락에 담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니? 게다가 영양도 균형 잡혀 보이는데. 해람은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약식 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의 색, 맛, 영양, 모양, 심지어 질감까지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서양 음식의 단순함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어떠니? 맛있게 먹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해람은 공손하게 웃기만 했지만 그 표정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학교 급식의 품질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매일 먹는 음식인데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해람의 도시락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런 한국식 도시락 문화를 우리 학교에 도입한다면 어떨까? 하지만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급식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보수적인 카타르에서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교육자로서의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마지막 교직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특별한 프로젝트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과 도시락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부터 시작해 인터넷, 심지어 카타르 내 몇 안 되는 한국 식당까지 찾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철학과 과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한국 도시락은 도시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어에서 유래했지만 그 내용물은 순수한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그릇 안에 다양한 영양소를 담는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식인 밥과 함께 고기, 생선, 채소 등 여러 반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마치 작은 우주와도 같았죠. 해람의 어머니께 연락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영양사로 일하다가 남편의 사업 때문에 카타르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람의 어머니는 도시락이 단순한 음식 상자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열 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죠. 그래서 한국 어머니들은 도시락을 예쁘게 꾸미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카타르 학교 급식의 현실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대형 업체와의 계약으로 균형 잡힌 영양보다는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햄버거, 피자, 튀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명목 하에 영양가는 뒷전이었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 한국식 도시락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킨스 교장,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연 계약이 있고 학부모들도 익숙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이라 너무 이국적이지 않을까요? 카타르는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특히 음식 문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이사는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나요? 우리 아랍 음식도 충분히 훌륭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몇몇 선생님들에게 해람 어머니의 도시락을 맛보게 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영양교사 마리아는 열광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균형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모두 적절한 비율로 담겨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맛있다니. 학생 참여도 중요했습니다. 비밀리에 소규모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해람과 그 친구들부터 시작해 점차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도시락을 맛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락 클럽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0학년 영국 학생 에밀리는 직접 어머니에게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도 학생 라지브는 커리를 도시락 형태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카타르 학생 파티마는 전통 아랍 음식을 한국식 도시락 용기에 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허가 없이 마치 비밀 클럽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반항적 행동의 재미를 느꼈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업체 관계자가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하킨스 교장, 요즘 학생들이 급식소 이용률이 20%나 줄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약상 최소 이용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기뻤지만 동시에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급식업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학교 내 도시락 혁명이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급식업체와의 갈등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업체 대표 알 마흐무드는 다음 날 정식으로 학교 이사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계약상 학생들의 급식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즉시 저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사장 셰이크 압둘라는 굳은 표정으로 학교 내 불법 음식 공유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하킨스 교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학생들이 학교 규정을 어기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이런 활동을 교장이 묵인하고 있다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도시락 문화의 교육적, 영양학적 가치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게다가 급식업체와의 계약 위반은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당장 중단시키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해람과 그 친구들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건강한 식문화를 이렇게 쉽게 포기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렸습니다. 학교 내 음식 공유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특히 해람의 슬픈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금지령을 내린 다음 날 학생들은 더욱 은밀하게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도서관 구석, 심지어 학교 뒤편 나무 그늘에서도 비밀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지된 과일은 더 달콤하다고 했던가요? 학생들에게 이 활동은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닌 일종의 저항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영양교사 마리아를 필두로 여러 교사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지한다는 비공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만의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교무실에서 조용히 나눠 먹었습니다. 급식업체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마흐무드는 두 번째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금지령을 내리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람의 어머니 미현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미현 씨,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급식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급식 업체에 컨설팅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메뉴에 한국식 요리를 일부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도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마흐무드에게 연락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사업적 제안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팅 당일 미현 씨는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식 도시락의 영양학적 우수성, 원가 절감 방안, 심지어 카타르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 아이디어까지 제시했습니다. 마흐무드는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우리 주방장들이 한국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미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시범 운영해 봅시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요. 마흐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사회에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수적인 이사들 중 일부가 이슬람 문화권에 이국적인 음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간 한국 요리에 대한 오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카타르 왕실과 관련된 가문의 자제라고 했습니다. 파이잘 알탄이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해외 유학 경험이 있어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파이잘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인다면 왕실 가문의 지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파이잘에게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파이잘 알타니는 첫눈에 봐도 특별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반개 가문 출신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가 평범한 학생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파이자를 어떻게 한국 음식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킬지 고민하던 찰나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파이자를 위한 학교 투어를 제가 직접 맡게 된 것입니다. 투어 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파이잘에게 식당과 급식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이잘,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동양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시, 딤섬, 그리고 한국의 불고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꼭 소개해주고 싶은 학생이 있네. 우리 학교에 해람이라는 한국 학생이 있는데 매일 어머니가 준비해주시는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가져오거든. 파이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날 해람은 야외 벤치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야 했습니다.
투어 코스를 살짝 변경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해람은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람아, 잠시 괜찮을까? 우리 학교 새 학생인 파이자를 소개하고 싶어서. 해람은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파이잘은 해람의 도시락에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이게 한국 도시락인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들이 담겨 있다니. 해람은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파이잘에게 맛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파이잘은 주저없이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이라면 매일 먹고 싶네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이잘이 직접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킨스 교장 선생님, 어제 해람의 도시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저도 저런 도시락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파이잘에게 현재 학교 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도시락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 급식 업체와의 갈등, 그리고 이사회의 반대까지. 그는 진지하게 듣더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문은 건강한 식생활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친께서는 현대인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계시죠. 이 한국 도시락 문화도 그런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타르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카타르 교육부에서 문화 교류 및 건강 증진,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다양한 나라의 건강식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소개될 음식이 한국식 도시락이었습니다. 이사회도 급식업체도 교육부의 결정에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식업체는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람의 어머니 미현 씨는 공식 컨설턴트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녀는 급식업체의 요리사들에게 한국 음식의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김밥과 불고기부터 점차 다양한 반찬들로 레퍼토리를 넓혀갔습니다. 첫 시범 급식이 제공된 날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 급식을 먹지 않던 학생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국 음식을 본 적도 없던 학생들도 그 아름다운 색감과 향기에 이끌려 맛을 보았고 대부분이 만족했습니다. 파이잘은 학생 대표로서 이 프로젝트의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으며 한국 음식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실 가문 자제의 추천이라면 누구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이잘의 아버지가 이끄는 카타르 건강증진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국식 도시락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학교 급식 개선을 넘어 카타르 왕실의 한국 음식을 선보이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현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국의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에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방문 날짜가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이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식 도시락은 카타르 전역의 학교에 소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 우리는 최고의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파이잘 아버지의 방문 하루 전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급식소 주방에서 수도관이 터져 물이 넘쳐 흘렀고 전기 시스템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급식업체 관계자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암담했습니다. 최소 3일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마흐무드는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하킨스 교장, 내일 방문은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방이 완전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파이잘 아버지의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일의 방문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미현 씨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즉시 미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식당은 작지만 모든 직원들과 함께 밤새 준비하면 300인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료가 문제예요. 재료 조달은 학교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마흐무드 역시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공급망을 총동원했습니다. 미현 씨는 자신의 한국인 지인들에게도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하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반찬 준비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미현 씨의 식당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하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모여들었고 각자 잘하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들도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인들까지 소문을 듣고 재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 식당을 자주 찾던 카타르 손님들도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마지막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320개의 도시락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각 도시락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타르의 식문화를 존중해 모든 재료는 할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전 8시 파이잘의 아버지 셰이크 나세르와 그의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교육부 장관까지 동행한 대규모 방문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급식소 사고를 설명하고 급히 준비한 한국식 도시락으로 대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한국식 도시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군요. 셰이크 나세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파이잘로부터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과 방문단 모두에게 도시락이 배부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셰이크 나세르는 도시락을 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이토록 다양한 음식이 담겨 있다니. 색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습니다. 셰이크 나세르는 첫 입을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나서도 무겁지 않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동행한 카타르 왕실 주치의도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가 장 건강에 좋다는 점, 다양한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문이 끝나고 셰이크 나세르는 저와 미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도시락 문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카타르의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왕궁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한국 도시락이 이렇게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타르 왕궁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저와 미현 씨 그리고 헤람까지 초대된 것입니다. 헤람은 학생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궁에서는 제 이름만 있었지만 미현 씨와 헤람 없이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특히 미현 씨는 손수건으로 계속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헤람은 오히려 침착해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문화를 소개한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카타르 왕궁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황금빛 돔과 하얀 대리석이 사막의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셰이크 나세르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저희를 대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20명가량의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보건부 장관, 문화부 장관까지 참석한 대규모 모임이었습니다. 셰이크 나세르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하킨스 교장, 김 선생님, 그리고 헤람 학생,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학교에서 맛본 한국 도시락의 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쉐이크 나세르는 참석자들에게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의 만찬은 한국식으로 준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현 씨에게 미리 조언을 구해 왕실 요리사들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실 요리사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현지 재료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비빔밥, 갈비찜, 해물파전. 모두 할랄 방식으로 준비되었고 카타르의 향신료를 일부 활용해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왕실 영양사와 주치의들은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치의 중 한 명이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말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은 패스트푸드의 유입으로 비만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음식은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의 균형이 뛰어나고 튀기는 요리보다 찌거나 볶는 조리법이 많아 건강에 이롭습니다. 쉐이크 나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왕실은 국민 건강 증진을 중요한 국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한국의 도시락 문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음식의 다양성,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식사. 이런 가치를 카타르의 학교 급식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미현 씨는 한국 도시락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시락이 단순한 끼니가 아닌 사랑과 정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쉐이크 나세르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카타르 왕실 재단의 후원으로 건강한 학교 급식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우리 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성공적일 경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아이디어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부 차관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 카타르의 전통 음식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부 차관의 발언은 회의장에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이슬람의 전통을 중시하는 카타르에서 외국 문화의 도입은 항상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고위 인사들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건강이라는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했고 다른 쪽에서는 전통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쉐이크 나세르는 모두의 의견을 경청한 후 현명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지켜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문화를 융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카타르의 전통 음식에 한국의 도시락 철학을 접목하는 방식으로요. 이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현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한국 도시락의 본질은 형태나 재료가 아닌 균형과 정성에 있습니다. 카타르의 전통 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재구성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랍식 닭고기 요리인 마찰루브와 피타빵, 후무스, 그리고 중동의 다양한 채소 요리를 도시락 칸에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보건부 장관이 이 아이디어에 즉각 호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만 빌리는 것이지 내용물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식단 규정도 완벽히 지킬 수 있고요. 문화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음식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요즘 젊은이들이 전통 음식보다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논의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타르 한국 퓨전 도시락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화되었고 미현 씨와 카타르 왕실 요리사들이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해람은 또래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했습니다. 2주 후 연구팀의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쿤바 도시락이라 이름 붙여진 이 도시락은 카타르의 전통 음식을 한국식 도시락 용기에 정갈하게 담은 것이었습니다. 쌀과 양고기 요리인 쿤바를 중앙에 두고 작은 칸에는 후무스, 타블레, 바바가누쉬 등 다양한 전통 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색감과 영양 균형도 훌륭했습니다.
셰이크 나세르는 쿤바 도시락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결책입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급식이로군요.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 국영 TV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해람과 미현 씨, 그리고 저까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카타르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카타르 어머니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집에서도 쿤바 도시락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쿤바 도시락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어머니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개 시범 학교 모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도시락을 먹은 후 오후 수업 집중도가 향상되었다는 교사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식습관이 개선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이맘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국 문화의 유입이 이슬람 가치관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형 급식 업체들도 자신들의 이익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며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슬람 성직자들과 급식 업체들의 반발은 프로젝트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셰이크 나세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원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성직자들, 급식업체 대표들, 교육부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도 초대되었습니다. 원탁회의는 도하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슬람 전통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급식업체들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때 의외의 인물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파이잘의 할아버지인 셰이크 하마드였습니다. 80대의 노인이었지만 왕실 내에서 그의 지혜는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 항상 지혜롭게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슬람도 우리 지역에 들어온 외래 종교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좋은 지혜를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의 말에 성직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이크 하마드는 이어서 급식 업체들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왕실 재단이 특별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도시락 사업의 선구자가 되어 중동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의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쿤바 도시락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되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카타르 전통 음식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급식업체들은 왕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주방시설을 현대화하고 직원들을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카타르 교육부는 쿤바 도시락 프로젝트를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카타르 교육 역사상 가장 큰 급식 개혁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음식 변화가 아닌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교육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년 후 퇴직을 앞둔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학생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정원에 선 해람의 어머니 미현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정성과 자부심 그리고 문화를 나누려는 열린 마음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곳에서 카타르로 가져올 수 있는 더 많은 지혜를 찾고 싶었습니다. 문화의 교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